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자, 이 어르신이 허리가 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도 얼른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척추관 협착증 의심 증상 베스트 3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다음으로 흔하다는 척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 허리 관절의 퇴화와 척추 근육 약화로 허리를 곧게 펴거나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잘 때도 허리를 구부린 채 잠을 청한다고 하는데요. 굽힌 허리가 편하다고 하면 오늘 방송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한다. 의심 증상 2위는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 쉬어야 하는 증상입니다. 오래 걸으면 원래 다리가 아프다고요? no! 20분만 걸어도 아픈 분들 계시죠? 나중에는 10분, 5분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몇 걸음 못 걷고 서 있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성 파행을 겪는다는데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홍영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네.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네, 허리의 중요성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척추까지는 잘 알겠는데 척추관은 어디예요? 척추관은 네. 이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천추,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척추의 중심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위 척수라고 알고 계신 신경줄기가 지나가는 관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손에 네. 굳은 살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허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거기에 굳은 살이 박히면서 네네네. 두꺼워져서 그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자, 보통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하는데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이제 연골판이 뒤로 밀고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고, 네. 협착증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인대가 뒤에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죠. 증상의 차이를 보시면 네.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튀어나온 연골판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지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어서든지 걸어갈 때 다리 쪽으로 저림, 통증이 생기고 앉아서 쉬면 좀 이제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에서도 이제 많이 생기는 편인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랭킹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꼬부랑 할머니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허리를 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허리를 굽히면 신경이 덜 눌리게 되는 거죠. 약간 넓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신경이 덜 눌리게 되니까 네네네.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 통증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증상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 집 밖에를 못 나가겠다. 집 앞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100m를 가는데 2번, 3번을 쉬어 가야 된다. 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착증이 심해지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네. 그럼 이것도 사실이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1시간 30분 정도 가면 이제 좀 앉고 싶어진다. 네네. 그 정도 증상일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협착증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걷다 보니까 다리가 피곤하다. 네. 피곤해지니까 당연히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리가 좀 뻐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제 해가 가면서 처음에는 30분, 그 뒤에는 뭐 20분, 10분, 5분, 나중에는 일어서기만 하면 바로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조기 증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조기 증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인 허리 통증이 좀 자주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꽤 심하게 올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청장년이 아니고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실 때는 그때쯤에는 병원을 찾으셔서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입니까? 50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50대 50대 초. 길 가다 보면은 네. 특히 이제 할머니들 중에서 유모차라든지 안 그러면은 맞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렇게 잡고 예. 거기에 뭐 실어서 이렇게 밀고 가시잖아요. 네, 밀고 허리 가시는 못 펴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협착증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허리를 완전히 펴면은 이제 걷는 게 너무 힘드시고 또 너무 펴고 있으면 다리에 이제 힘도 빠지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저림 증상 이런 것 때문에 걷기가 힘드니까 이제 걷기 위해서 그걸 항상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럴 때 의심해 봐야 한다. 의심 증상 1위 공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할 경우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의심 증상 1위는 바로 수면할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잘 때는 쥐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보행장애, 마비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굉장히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까지도 올 수 있죠. 발목에 힘이 빠진다든지 네네네. 안 그러면은 무릎이 안 펴진다. 이런 걸 이제 운동마비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대소변 장애인데요. 네? 대변을 보는 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소변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밤에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1시간이 안 걸려서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된다. 자주 마렵다. 네. 그런 경우에도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그냥 방치하면 이제 안 되는 참 심각한 병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런데 진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술을 해야 할까 봐 병원 가는 게 좀 두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병원에 찾아오셔서 네. 협착증으로 진단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90% 이상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먹는 약, 약물 치료이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좀 더 증상이 심하고 한 경우에는 시술 치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뭐 어떤 시술이에요? 시술은 이제 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네. 이제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술로는 경막외 감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경막이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신경막, 경막 바깥쪽에다 약을 넣어줌으로써 안쪽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신경 보종을 가라앉혀줌으로써 증상의 완화를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그 외에 풍선 확장술 같은 치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술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 다음은 수술인 거죠. 네. 수술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요즘은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트렌드가 최소 침습이라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병만 딱 치료할 수 없겠냐는 거죠. 예. 수술을 하려고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상 조직들이 손상이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 최소 침습 중에서도 투포트 내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으로는 내시경으로 보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투포트 내시경으로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을 넓혀주는 거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네네. 뭐 전신 마취도 대부분 안 하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 되시면은 뭐 혼자서 화장실 가시고 아 그래요? 네. 보통 퇴원하는데도 보통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뭐 그냥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네요. 네, 협착증을 넓혀주는 수술은 그렇게 네. 큰 수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허리를 많이 돌리는 운동이고 네, 허리를 또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네.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 골프라는 운동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잘 다치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무리도 안 하고 네, 별로 힘도 잘 안 들이죠. 네, 네. 예. 골프라는 운동이 이제 협착증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네네네. 골프를 치시기 전에 음. 준비 운동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부드러운 스윙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프 칠 때 꼭 내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최근에 좀 시술했어 이런 분들 꼭 밑밥 가는 분들이구나.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요거 한번 좀 짚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코어 중에서도 사람을 바로 서게 해주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대퇴 근육 그리고 허리 아래쪽 부분에서 척추를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 가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3대 운동이 벤치프레스와 스쿼트와 네. 데드리프트거든요. 예.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운동은 네네네. 브릿지 운동이 있습니다. 네. 브릿지 운동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와 같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인데 네. 허리에 수직으로 눌리는 부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척추를 잡는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예. 할머니 굉장히 근력이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운동이고요. 예, 굉장히 허리에는 편안하면서 그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이 운동 집에서 잘 하시면서 꼭 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